입시왕 시즌 10 수시원서 SOS 응급센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입시왕 한희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세훈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이 방송은 수시원서를 아직도 고민 중이고 계신 어머님들을 위해서 한번 공개적으로 원서 컨설팅을 한번 해보자라는 취지로 시작을 했습니다. 입시왕 수시 SOS 응급센터 지금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입니다. 첫 번째 사연이고 이제 제목을 제가 한번 나름대로 붙여봤어요. 내신 2.1등급 성대 꼭 가고 싶어요라는 사연입니다. 이 사연 이세훈 선생님이 방송 나와서 한마디도 안 하셨는데 제가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돼가지고 이거 한번 읽어주시죠. 첫 번째 사연입니다. 예, 경기도 나름 내신 따기 어려운 학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잠깐만요. 좀 이렇게 감정이입을 해서 좀 이렇게 잘 읽어주세요. 너무 국어책처럼 읽고 있어. 경기도 나름 내신 따기는 어려운 학교로 알려져 있습니다. 내신 관리가 어렵다 보니 정시로 가는 학생들이 많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선생님들도 수시에 힘을 들이지 않는 듯합니다. 아이는 바르고 모범적으로 학교 생활을 했으나 말수가 적고 낯을 가리는 편입니다. 참고로 면접에 대한 걱정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1차는 수시에서 합격을 원합니다. 하지만 정해놓은 마지노선에 학교가 있고 진짜 정말 완벽히 안전하다는 원서를 쓸 생각이 없어서 정시까지도 가지고 갈 수 있다는 생각으로 버리는 과목 없이 공부 중에 있습니다. 학교 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2.11의 내신은 학교에서나 우수하지 밖으로 나와서는 좀 막막하더라고요. 원서 접수를 10일 정도 앞두고 현재까지 정한 원서 라인은 이렇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8장을 추천을 본인이 고민 중인 학교. 저건 제가 빨리 읽을게요. 고대 학교장 추천 가정교육학과, 성대 학교장 추천 물리학과, 성대 학생부 종합 건설 환경공학과, 경희대 네오르네상스 응용화학, 동국대 자기 추천으로 학생부 종합이죠. 화학과, 이대 미래인재 역제 학종입니다. 화학 나노과학 또는 화학공학, 그리고 홍대는 학교생활 우수자 학생부 종합이죠. 신소재 화공 시스템, 동국대 학교장 추천을 화학과, 이 8개를 지금 고민 중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질문이 본격적으로 또 나오는데요. 꼭 가고 싶은 학교는 성균관대학교입니다. 네. 과를 바꿔서 가장 하위과라도 들어가는 게 우선 가장 큰 목표입니다. 간당간당한 희망을 가지고 추합의 희망을 걸고 하위과를 써야 하는지, 혹시 모를 펑크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장 상위학과, 신설학과를 써야 하는지 고민이 많습니다. 가장 난해한 2점 초반의 내신을 가지고 있어서 상향으로 고려대 가정교육을 추천받았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는 합격컷보다 살짝 높아서 도전해 볼 만하다 하시는데, 솔직히 성대만큼 가고 싶다는 생각은 덜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작년보다 인원이 4명이나 줄어서 작년에는 붙었겠지만 올해는 안 됐을 것 같아서 쓰는 게 맞는지 합니다. 성대 고려대 학교장 추천은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화여대는 물리 2를 이수한 게 조금 강점이 될 수 있다고 학교 측 상담에서 알게 됐습니다. 여대라는 장점을 이용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어떨지요. 우선은 화학 나노가 화공보다 합격 컷도 낮고 인원은 10명이 더 많습니다. 1차 상담 시에 학교에서는 안정적인 게 없다셔서 홍대부터 그 아래로 한 장 정도 쓰길 권하시고 계십니다. 마음속으로 고대 가정교육을 빼고 홍대까지만을 생각해두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약을 좀 하면 내신이 딱 2.1등급이고 내신 따기 어려운 학교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 봤는데 눈높이도 이제 좀 높죠. 그렇겠죠. 네, 우리 학교에서 이 정도면 다 가야지. 이 정도는 가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이제 강하시고 아이들도 또 이제 열심히 했을 것 같고 그래서 성균관대를 그렇게 가고 싶답니다. 원픽은 무조건 성균관대. 네, 고려대 가정교육 같은 거 필요 없다. 네, 그런 상태에서 원서 계획을 보내주셨는데 성균관대를 그렇게 가고 싶기 때문에 무려 2장을, 성균관대는 이제 교과 전형이 학교장 추천 전형이 있죠. 그래서 물리학과로 지원을 하고 성균관대 또 하나를 또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해서 갑자기 난데없이 건설환경공학. 네, 그렇죠. 네, 다 상관없다고. 네. 성대는. 일단 난 가겠다. 네. 그다음에 이제 경희대학 건국대학교, 이화여대 다 학생부 종합 전형인데 다 화학 계열로 적어주셨습니다. 응용화학, 화학과, 화학나노과학 해서 경희대, 건대, 이대도 다 화학과 쪽으로 해주시고 홍대도 신소재 화공 시스템으로 학생부 종합으로 넣겠다. 나의 마음속에 저기 마지노선이고 이 이하는 난 갈 생각이 없다. 그러니까 다 쓸 생각이 없다. 이겁니다. 보면 전부 다 가고 싶은 학교예요. 근데 이제 원서를 쓰다가 보면 내가 가고 싶은 데 쓰지 가고 싶은 데 쓸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6장을 골라오셨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제 학생부 분석을 한번 해볼 건데 이게 지금 내신 성적 화면으로는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네, 화면으로 보시면 지금 전체 교과가 2.11인데 이 친구가 학생부가 조금 아쉬운 면이 살짝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 몇 학기에 말아먹은 게 좀 그렇지, 있습니다. 떨어져 있는 것들이 좀 있죠.
그거 빼고는 거의 다 1, 2등급을 찍었어요. 얘가 거의 다 1, 2등급을 찍었는데 예를 들면 3학년 1학기에 정말 안타깝게 미적분이 4가 떴습니다. 예. 그게 이제 이게 진짜 안타깝죠. 예. 그리고 2학년 1학기 과학이 얘가 굉장히 좀 아쉬운 게 과학을 그때 3, 4등급이 좀 있어요. 예. 3등급대를 거의 다 찍어놔가지고 그렇죠. 그게 제일 아쉽지만 또 다행이지 복구를 했습니다. 이 친구가. 2학기 때. 2학년 2학기 때 거의 다 1, 2등급으로 다 때려 맞고 심지어 물리를 1등급으로 찍어놨어요. 이 친구가. 예. 그래서 2학년 1학기 때 3이었는데 2학기 때 물리가 1등급으로 하면서 합치면 어쨌든 2등급으로 평균은 찍어놨습니다. 그래서 이과 애들은 그 과학 성적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과학 성적이 구성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물화생을 이수를 다 했고요. 물화생을 이수를 한 상태고 물리가 이제 합치면 3 한 번, 1등 한 번 해서 이제 2등급이 됐고 생명이 4, 3 찍었고 화학이 2등급 하나, 3등급 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2.5 정도로 찍어 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진로 선택 과목 역시 자연계 과 선택한테 되게 중요한데 이제 물투, 화투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아예 공대 라인으로 아예 탄탄하게 또 여학생이거든요. 못 쓸 데는 없다 이렇게 됐죠. 딱 이렇게 지금 잘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친구가 잘할 때는 컨디션 좋을 때는 첫 학기에 1학년 1학기 때 1.5도 찍었어 대신. 그러다가 좀 살짝 떨어졌다가 또 기복이 살짝 있습니다. 2학년 2학기 때도 1등급 때 또 찍었다가 또 3학년 때 수학 4 뜨면서 2점 중반으로 했는지 좀 아쉽죠. 이렇게 되면 본인도 아쉽고 그래서 조금 애매한 내신이 된 건 맞고 지금 수능도 이 친구가 조금 헷갈려요. 수능이 참 헷갈리게 나왔어요. 헷갈리고 3월 모의고사는 수학이 이때는 1등급이고 98%의 100분위를 찍습니다. 그랬던 친구가 6월 달에는 또 85%로 뚝 떨어지고 그래서 지금 보면 고등학교 3월 모의고사는 국어는 3등급이었고요. 수학 1등급, 화학 생명이 2등급, 3등급 해가지고 거의 100분위로 치면 90%에 육박하게 찍었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6월 모의고사 때 수학이 3등급으로 뚝 떨어지고 국어는 2등급이 되고 화학 생명은 또 2등급, 4등급으로 하면서 또 살짝 주저앉는 모습을 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시도 이 친구가 절대 못하는 것 같지는 않으나 못하는 친구는 아니에요. 절대 아닌데 좀 애매한 거지 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목표는 성균관대인데 성균관대를 가려면 뭐 수능이 다 1, 2등급 안쪽으로 들어와 주거나 뭔가 이제 수학이 확 올라가거나 이게 참 애매합니다 지금. 애매한 상태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학생부 분석을 한번 이제 의뢰를 한 결과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별 5개의 만점이고요. 이 평가 기준은 뭐 저희가 마음대로 정한 게 아니고 우리나라 이제 주요 한 대여섯 개 정도 대학에서 이 공통 평가 기준을 만든 게 있긴 있습니다. 이게 대학마다 이제 평가 비중이나 이런 게 조금 다를 수 있어요. 평가 영역별 뭐 어떤 대학은 학업 역량을 더 좀 보고 어떤 대학은 좀 뭐 진로적인 걸 보고 이럴 수는 있는데 이제 전체적으로 이 정도의 틀에 이제 공통적인 게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기준을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 입시 컨설팅 할 때도 계속 이 기준을 활용을 하고서 학생부 수준을 평가를 하고 있고 별 5개가 만점입니다. 별 5개면 진짜 얘는 진짜 환상적이다. 그치, 흠잡을 게 없다. 4개는 살짝 좀 문제가 있다. 몇 개 흠이 있는데 이제 거의 뭐 아주 우수하다. 준수하다. 4개 우수하죠. 3개부터가 이제 살짝 평타 이상 정도, 평타에서 평균 정도 정도고 2개 하나 이렇게 내려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학업 역량 평가에서 좀 학업 성취적으로 이 친구가 조금 아쉬운 게 3, 4가 좀 찍혔어. 그러니까 이제 최상위권 대학을 진입에 도전하기에는 문제가 좀 확실히 생겼고 이제 특히 수학이 미적분 4등급이 일단 어쨌든 감점 요인이 좀 있을 겁니다. 어디에 들어가든지. 다만 이 친구가 이 학업 태도라든가 어떤 탐구하는 자세라든가 이런 부분이라든가 진로에 대해서 이렇게 탐색하거나 인성 관련된 기록이나 이런 데서는 저희는 한 뭐 5개까지는 못 주더라도 한 4개 정도는 줄 수 있겠다. 괜찮은 학생부입니다. 이 친구 굉장히 괜찮은 학생부고 제가 좀 설명을 좀 요약을 해드리면 학생부 평가하시는 요원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해주셨는데 이거 다 읽기는 좀 그렇고 요약을 좀 해드리면 전체적으로 학생부에 보면은 아예 진짜 열심히 살았다. 이게 확실히 느껴집니다. 진짜 생명과학에 딱 보면은 이런 게 있어요. 졸리면 화장실 다녀온다. 뒤에 서서 수업을 듣는다. 이게 있어요.
보통 이제 졸리면 주무시지 않습니까? 그쵸, 졸림 자는 대부분 거지. 아이들은 또 졸리면 생리적 현상이 예. 늘 수 있는데 이제 주요 과목만 이런 태도에 대한 칭찬이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한 여러 과목에서 전체적으로 다 수업 태도에 대한 긍정적인 기술이 좀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 때도 성적표 보면 이제 성실하다. 그렇죠. 뭐 이렇게 그냥 저희 때 그 한 줄 써 있었잖아요.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함. 제 거엔 그게 없어요. 하나만 한 얘기인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이게 되게 여러 번 반복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반복이 중요한 거죠, 네. 사실. 이런 애들은 확실히 학생부 종합에서 좀 좋은 성과를 내는 경우가 많은데 이 친구가 이제 그런 태도에 대한 진술이 굉장히 많고 또 동아리도 되게 열심히 했어요. 네, 뭐 동아리 내용 자체가 뭐 창의적이거나 그런 건 엄청난 아닌데 실험을 하거나 이건 아니야. 네. 네, 솔직히 이제 일반고 수준에서 하는 건데 리더십도 열심히 발휘하고 학급 자치 활동 뭐 부회장인가 뭐 했을 겁니다. 예. 그런 것도 하고 또 무슨 수학 발표 대회, 수학 클리닉, 뭐 학과 클리닉 이런 데 또 열심히 나가갖고 또 나름 보고서 같은 걸 계속 찍어냈습니다. 그렇죠. 예. 이게 또 막 만들어냈어 계속. 굳이 흠을 잡자면 그 보고서가 뭐 대단하게 느껴지는 정도까지는 아닐 수 있어요. 주제 선정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그렇죠. 다만 이제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모습이 분명히 어떤 학교에 지원을 하더라도 이 친구는 이제 태도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을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제가 아까 살짝 말씀드렸는데 이제 성적 구성상의 장점이 있는데 몇 학기, 딱 사실 두 학기야. 그렇죠. 3학년 1학기 미적분 4등급 찍은 거랑 2학년 1학기에 과학 성적이 좀 3으로 쫙쫙쫙 찍어놓은 게 그게 좀 아쉬운데 그걸 빼면 어쨌든 다 거의 1, 2등으로 다 때려먹습니다 친구야. 그리고 물리 성적이 이 친구가 좋거든요. 물리 성적이 좋은데 채팅만 봤을 때는 화학이 물리보다 조금 더 낫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물리랑 화학을 1, 2 다 들어놨고 뭐 성적도 얘보다 좋으려면 이제 1등급이어야 돼. 그렇죠. 1등급이어야지. 예. 물리가 1등급인 아이들도 이제 많지 않거든. 전국적으로 보면. 그래서 모두 이수도 하고 성적도 이제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성적 구성에 있어서 요거를 좀 잘 활용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뭐 동아리 활동이나 아이가 이제 발표하고 소통하는 능력이나 이런 인성적인 공동체 활동에 대한 인성적인 부분도 잘 기록이 돼 있어서 특히하게 이제 좀 아쉬운 건 그 성적, 두 학기 성적 빼고는 괜찮은 학생부가 맞습니다. 이런 학생부 보면 좀 나쁘게 평가를 하면 스토리가 없다. 스토리요? 스토리가 없다. 야, 너는 학생부 딱 보면 너 뭘 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너 도대체 뭐 진로가 이게 뭐냐? 너 지금 무슨 학과를 하려고 하는 거냐? 이렇게 이제 비평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죠. 예. 나쁘게 보면, 왜냐하면 이 친구는 뭐 특정한 어떤 주제나 뭐 특정한 분야를 막 판 게 아니야. 그렇죠. 판 게 아니고 그냥 그때 기회가 있을 때 이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면서 이제 관심 분야를 좀 두루두루 탐구하는 모습이 이제 드러나는데, 저는 뭐 그게 굳이 흠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흠이라고 볼 수는 없죠, 사실. 뭐 스토리가 있으면 잘 가고 이런 거는 저는 아직까지 못 봤기 때문에 사실 스토리가 뭔지 잘 모르겠고 저는 스토리니 뭐 하여튼 진로에 대해서 막 엄청나게 깊이가 있거나 이런 건 아닌데 이제 그렇죠. 그거를 극복할 만한 다른 장점들이 분명히 있는 학생부다 이 친구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뭐 이 친구가 최상위권에서 경쟁하기에는 뭐 무슨 심화교과, 근데 일반고에서는 어차피 안 열리니까 열리질 않으니까요. 심화교과가 없다, 뭐 굳이 이제 흠을 잡자면 또 좀 아주 심층적으로 탐구하는 분야에서 뚜렷한 성취가 좀 아쉽다. 한두 개 정도 보고서 주제가 괜찮은 게 있긴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주 막 심층적이지 못하다라는 생각은 살짝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면, 이거는 이제 저희 나름대로 그냥 저희 뇌피셜입니다. 지금 요게 이제 수시 지원 전략을 저희한테 6장 적어주셨는데, 지금 성균관대가 문제잖아요. 그렇죠. 성균관대를 2장을 쓰고 싶은데 일단 합격 가능성은 좀 낮다고 봅니다. 2장. 학교 추천도 그렇고. 그렇죠. 학교 추천 물리학과를 써주셨더라고요. 수학 때문에 저게 조금. 그러니까 학교 추천 물리학 등급이 과연 될까? 과가 일단은 작년에 제일 낮았거든 저기가. 이제 그거 보고 1.9 몇이었을 거예요. 이제 옳았구나 하셨는데, 일단은 문제는 올해 수능 최저가 많이 조정이 됩니다. 성균관대학 학교 추천이. 그래서 뭐 상당히 좀 쉬워지는 측면이 있고, 그게 일단 제일 크고, 그리고 이제 작년에 물리학과가 낮은 게 이제 다들 봤기 때문에 저렇게 들어가면 저거는 좀 위험하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하고, 성균관대 학생부 종합도 요 내신 등급대가 사실 좀 잘 안 되긴 해요. 저희가 해보면
조금 아쉽습니다. 그러다 옛날에, 보니까 다 저기를 쓰게 되는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건설환경공학을 쓰는 친구들을 보면 다 비슷비슷한 친구들이 거기서 모여갖고 경쟁하게 되는 거지. 이게 어쨌든 뭐 성균관대 옛날에 뭐 그 학생부 블라인드 평가 아닐 때는 학교 보고 좀 영향이 있을 때는 2등급 때 애들이 꽤 갔는데 요즘은 좀 확실히 빈도수가 떨어지는 것 같아서 일단 가능성만 보고 하면 이제 조금 위험한 측면이 좀 있고 경희대, 건국대, 이대 라인도 이게 합격을 낙관하기는 좀 어려운 상태인 건 사실입니다. 왜냐면 이제 다 인기 전공들이잖아요. 예, 인기 전공들이라서 화학과 뭐 응용화학, 경희대 응용화학도 거의 경쟁률은 작년에 확 올라갔거든요. 제 기억에는 20대를 육박했나 그 정도 될 거고 건국대야 뭐 워낙 그런 거고 이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대는 수능 최저 때문에 그나마 저는 승산이 꽤 있다고 보는데 그걸 제외하면은 합격 가능성이 낙관하기는 좀 어렵다. 그래서 저희가 또 이것도 별 5개 기준으로 하는데 5개는 잘 안 줍니다. 5개를 주면 안 되지. 안 되죠. 저희가 잡혀갑니다. 그래서 3개만 넘어가도 이제 할만하다. 그렇죠. 전 판단이 되는데 경희대, 건국대도 이제 워낙 저 라인이 좀 무섭기 때문에 생각보다 해보면 무섭기 때문에 조금 이제 불안 요소가 있다. 그래서 홍대를 만약에 얘가 수능 최저를 못 맞춘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만약에 못 맞추면 좀 끔찍한 사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긴 있어 보입니다. 그렇죠. 홍대 최저를 살짝. 못 맞추면 그럼 수능도 망한 거고 정시도 날아간 거고. 그렇죠. 홍대가 세계가 8인데 그게 3개로 맞춘다 보니까 생각보다 조금 위험해요. 그게 간당간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그게 날아가면 성대는 이미 날아간 거고. 네. 그런 상태라서 일단은 원서 전략에 대해서 저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학생부가 괜찮아. 괜찮은데 제가 고민을 하다가 이거를 계속 지웠다 썼다를 반복을 했습니다. 이거를 학추를 써야 되냐? 성균관대 학추를 써야 되느냐 고민이 되는데 아직도 지금 고민이거든요. 근데 이거 어차피 이거 쓸 것 같아 내 생각에. 받았으니까 쓰지 않을까 싶긴 해요. 아니 왜냐면 꿈이니까 쓸 것 같은데 그래도 저는 그냥 고대 학추로 갑니다. 고대 학추로 가서 뭐 가정교육이 좀 성이 안 차시겠지만 고려대 학추로 성대 학추로 빼고 저는 그나마 가능성만 생각을 하면 그나마 그냥 가능성을 굳이 생각을 하자면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제 화장실에서 끝까지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체적인 라인은 크게 뭐 안 건드려도 좋겠다 이런 생각을 들면서 제 아이디어는 뭐냐면 지금 전체적으로 화학과를 다 쓰려고 하셨길래 좀 이걸 섞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몇 개는 중요하죠. 이제 화학공학도 넣고 뭐 좀 이렇게 크로스 체크를 해서 제가 여기다가 지금 이제 제가 뽑은 데가 다 화공 쪽으로 이제 돌려놨는데 그래서 성균관대 학생부 종합은 그냥 건설환경공학 그냥 써라. 지르시면 된다. 왜냐하면 일단 성균관대는 뭐 학생부에 뭐 전공 이런 거 잘 안 봅니다 원래. 그냥 좋은 학생부 순서대로 원래 전통적으로 보면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거는 과를 돌리는 거에 대한 부담이 없어요 저는 항상. 성균관대는 뭐 무슨 뭐 화학으로 맞췄고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제가 말이 틀렸으면 성균관대 쪽에서 꼭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주세요. 전화 주시기 바라고. 다만 이제 과를 돌리는 데 있어서 약간 부담이 좀 덜한 학교다. 그렇죠. 그래서 이 작전은 뭐냐면 이제 추추추추추 제일 낮은 데를 이렇게 해서 한번 고개를 들이밀어 보겠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차피 지르는 거니까 뭐 그건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봅니다. 그렇죠. 성균관대의 특성상. 그래서 건설환경공학 오케이. 해놓으시고 학추는 그래도 합격증을 하나 받고 고민하는 게 낫지 않을까. 예를 들면 이제 얘가 고민하는 건 이거거든. 고대랑 성대를 같이 붙으면 나는 성대를 가겠다는 거잖아. 그렇죠. 근데 이 생각을 해야 돼요. 성대를 떨어진다면. 성대를 떨어지고 고대랑 홍대밖에 안 남았어. 이럴 때 한 옵션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걸 위해서 가정교육학과를 학추로 쓰면 이것도 이제 지금 안전카드는 절대 아닙니다. 아니죠. 아니고 이제 인원도 살짝 줄고 그래서 약간 간당간당하게 걸릴 것 같은데 올해 이제 뭐 수능 변수도 있고 하니까 수능이 좀 뭐 쉽게 나오는 걸로 인해서 여기까지 변수가 있었을 것 같아서 한번 해볼만하다. 뭐 가능성은 좀 낮은 편인데 한번 해보자. 끝에 걸리게.
그렇게 되고요. 경희대, 건대, 이대는 저도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거 그냥 화학으로 놔둘까 하다가 물리 2등급 맞아놓은 거를 어떻게 좀 살려보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학생부가 괜찮으니까. 예, 그래서 경희대 네오르네상스로 정보전자 신소재 제가 오랫동안 관찰하고 있는데 약간 이상하게 좀 낮아요. 저기가. 높진 않죠. 경쟁률이 낮아. 그러니까 입결 자체가 낮진 않아. 입결이 낮진 않은데 아니 화공 계열이고 하는데 좀 이름 때문인가? 이런 비슷한 느낌이 좀 있어요. 학과들이 경희대 배치가 돼 있는 게 몇 개도 있고 뭐 정보 디스플레이 있고 뭐 몇 개 뭐 화공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그런 효과도 있고 그래서 경희대 정도는 그냥 정보전자 신소재를 쓰고 건국대는 솔직히 고민되거든요. 건국대는 저도 그냥 저것 때문에 화학이냐 화공이냐인데 작년에 하필이면 또 화공이 좀 낮았어. 그럼 올라가겠지. 그래서 좀 약간 고민은 돼요. 찍으세요 이거는. 이건 솔직히 저도 진짜 모르겠습니다. 건대는 원래 마의 영역이기 때문에 블랙홀 아닙니까? 입시 컨설팅에. 그 너머의 일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사실 몰라요 건국대는. 그 사건의 지평선이야? 시간의 지평선이야? 시간의 지평선? 블랙홀에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몰라요 그 뒤는. 고민은 되는데 이제 어쨌든 이제 저는 조심스럽게 화공을 한번 생각을 해봤고 이대는 웬만하면 화학 신소재 공학 쪽으로 쓰면 여대의 특성상 이제 물리 원투 이수자도 실제로 많지 않고 그쵸? 여학생들이 얘보다 물리가 좋으려면 1등급을 찍어야 돼 진짜. 그렇죠. 그래서 2등급의 장점을 좀 살려서 이렇게 배치를 하고 그냥 홍대는 원래 생각하신 대로 쓰시면 홍대 정도에서는 저는 충분히 승산은 된다. 다만 이제 최저의 부담 좀 있는데 그래서 일단은 저는 크게 수정은 안 하고 과만 살짝 좀 바꾸고 고대 학추를 하나 쓰는 게 어떤가. 이게 제 생각입니다. 자 이제 이세훈 선생님 본인도 이제 가져오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성균관대부터 학종 2개 갑니까? 학종 2개를 가는 거죠. 좋습니다. 학추로 쓰는 거는 약간 이거는 그냥 그건 아닌 것 같아. 그냥 딱 잘려버리는 거니까. 맞아. 그게 조금 애매하고 학과 모집으로 가자면은 에너지학 새로 생긴 대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일이니까. 네네네. 뭐 물리화학 나쁘지 않고 그러니까 한번 질러봅시다 하는 걸로 생각했던 거고. 네. 그래서 성균관대 학생부 종합이 2장 다 들어간다. 그렇죠. 학과 모집으로 에너지학. 그다음에 계열 모집에서 공학계열. 공학계열 어쨌든 인원 많으니까 안심이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한번. 아니 제가 놀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로 이게 약간 원서를 쓸 때 그런 느낌들이 좀 있잖아요. 이거 인원이 많다. 야, 이거 나도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어. 이런 생각들이 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왜냐면 학추는 진짜 그냥 잘려. 그러니까. 그냥 잘릴 수가 있어. 그리고 이제 뭐 아까 이제 물리학과 이런 거 쓰시려고 했는데 물리학과는 거의 안 빠집니다, 진짜로. 거의 안 빠지기 때문에 그쵸. 그냥 잘리고 끝나는데 요거는 그래도 이제 예를 들면 슬슬 이렇게 나간단 말이야. 180번째 혹은 190번째 정도의 위치를 하면 그러니까. 근데 혹시 모르니까 그거를 차라리 성대를 2장을 넣는다. 저는 저것도 괜찮은 방법이야. 얘가 학생부가 괜찮거든. 학생부가 괜찮아서 어쨌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근데 에너지학과는 왜 씁니까 저거? 그러니까 에너지학과는 제가 생각할 때는 어쨌든 물리 쪽도 괜찮은 이제 등급이 있고 그다음에 화학 쪽에서도 지금 세특이 나쁘지 않다고 저는 판단이 들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그렇다고 보면 저쪽에서 보는 전공에서 보자면 뭐 나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할 그렇죠. 전공과는 잘 맞죠. 사실 저과가. 그래서 그런 학과고 어차피 저기는 누가 늘지 모르잖아요. 신설이니까. 신설이니까. 그리고 이름이 별로 안 좋아. 조금 근데 이제 약간 에너지에 왜 공짜를 안 넣었을까? 그러니까 뭐 하나 더 넣어줬으면 뭘 넣었어야 되는데 아니면 융합 에너지 공학이나 그러니까. 에너지 반도체 공학 뭐 이런 식으로. 그렇지. 그런 게 들어갔으면 그래도 조금 많이 쓸 것 같은데 약간 이름이 약간 파워가 좀 떨어지지. 그치. 그래서 써볼만 하겠다. 저희 철학과 출신들의 컨설팅이 이 정도입니다. 근데 진짜 이름 진짜 중요해요. 진짜 중요해요. 진짜 이름 중요해요. 때문에 저희가 장난치는 게 아니고 이름 때문에 경쟁률이 막 왔다 갔다 한다니까요. 저도 이제 건설 환경이랑 에너지 중에 고민은 하긴 했는데 근데 전통적인 수법은 그냥 건설 환경이야. 그렇죠, 맞아요. 이건 이제 약간 참신하게 가는 거죠. 왜냐면 학생부의 조건이나 이런 건 사실 더 잘 맞거든 여기가. 그런데 입결이 없으니. 그렇죠. 그리고 과 이름에 어떤 약간 파워가 마이너스, 그치. 약간 에너지
에너지? 에너지? 뭐, 에너지학인데 에너지가 없어 이게. 뭐 약간 좀 그것 때문에 한번 지르는 용도로. 예. 그래서 원래 신설학과들이 살짝 좀 변수가 좀 일어나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매년. 변수가 좀 일어나는 있어요. 것도 있고 이게 여기가 약간, 성균관대니까. 어떻게 보면 세 보일 수도 있고, 맞아요. 뭐 왜냐면 반도체 이런 거랑 그치, 같이 그치. 신설된 거니까 야 이거 뭐야 이거. 그렇지 쓰기 어렵다니까. 이럴 수도 실제로. 있는데 의외로 괜찮을 수 있다. 그래서 약간 전통에서 벗어난 참신한. 그렇죠. 저는 우주 상향은 이것도 좋은 전략이야. 그래서 한번 고민해 보시고 결국엔 찍어야 되는데 성균관대 공학계열 2장 이렇게 학종을 2장 쓴다. 저도 아주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학추보단 차라리 저게 나은 것 같아요. 예, 저도 학추보다는 나은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그 밑에 경희대는 뭐예요? 아까 말씀하셨던 정보전자 신소재 그냥 쓰셔도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는 아까 건국대 있잖아요. 건국대는 저는 사실 원서를 쓸 때 건국대 쪽을 좀 이렇게 추천하기가 조금 애매하더라고요. 저는 항상. 왜냐면 기분이 안 좋아. 저기 겁나. 기억이 안 좋아요. 우리가 솔직히 여기가 살아 돌아온 애들이 잘 없어. 그래서 그래요. 건국대 아는 학생이 없어요. 이상하게 다 떨어져요. 저기는 그래서 저희가 블랙홀 들어가면 안 나와 애들이. 원서가 들어가서 살아 돌아오지 않아요. 아니, 경쟁률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경쟁률이 일단 너무 높으니 전체적으로 너무 높으니까. 그래서 저는 빼고 대안으로 시립대 학종으로 물리학 나노반도체 물리학 저게 지금 인원이 되게 적단 말이에요. 2명 뽑아요. 좀 부담되는데. 2명 뽑는데 내가 이제 이름을 보세요. 물리학 나노반도체 물리학 쓰고 싶으세요? 이게 어쨌든 학생들이 딱 보기에 한눈에 들어오는 전형들이 그 학과들이 있어요. 그런 학과들을 보면 그냥 물리학과를 쓰겠다. 그러면 물리학과를 쓰는 거랑 저쪽을 쓰는 거랑 좀 얘기가 좀 다르다는 거죠. 제가 생각할 때는 저런 쪽의 학과들을 써주는 것도 인원이 적기 때문에 인원이 적고 경쟁률 한번 보시면은 경쟁률도 지금 작년에 경쟁률 8.5대 10대 1이 안 나와요. 10대 1이 안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립대 치고 어쨌든 나쁘지 않단 말이에요. 학과 자체가 되게 인원을 전체적으로 적게 뽑는 학교니까. 그래서 이제 서울시립대를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물리학 나노반도체 꼴랑 2명이다. 그렇지, 2명. 매력적이죠. 굉장히 매력적인. 지금 학생부가 약간 이제 제 경험상으로는 시립대가 약간 학교생활 충실하고 이런 거 좀 좋아하거든요. 원래 전통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딱 좋긴 해요. 다만 이제 안 따르기는 것 같은데. 2명이라서 아니 근데 저는 그러니까 건대 넣나 요거 넣나 그러니까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굳이 솔직히. 가능성 생각하면 저는 시립대가 예측 가능성 좀 더 높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시립 한 장만 쓴다 그럼 건대 써야죠. 근데 이게 한 장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6장 중에 하나가 들어가는 거고 그렇다고 봤을 때는 다르게 하나 써도 상관없겠다. 물리학 나노반도체로 상당히 상큼하네요. 근데 저는 충분히 이해는 돼요. 어떤 의도로 하시는지. 이대는 휴먼기계 바이오로 가자. 미래 인재로. 휴먼기계 바이오. 저 10명인가 줄었거든요. 네네네. 줄었는데 왜 쓰라고 그래요 지금? 그러니까 줄었을 때 쓰는 거다. 근데 저는 여기도 괜찮아요. 왜냐면 아니 되는데요. 그러니까 물리가 베이스가 되는 학과들이 이대에서 지금 이 정도 학생부와 이 정도 성적이면 경쟁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냥 화공 들어가자. 화공 신소재로 가자는 거였고 이쪽에는 그냥 휴먼 기계로 가자. 그러니까 화공 들어가자 이렇게 갔을 때 화공 좀 멋있잖아. 좀 세죠. 화공 좀 멋있잖아. 그래서 약간 움찔한 느낌의. 근데 휴먼 기계가 조금 그 합격 가능성은 조금 더 높을 거예요.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물리를 잘 활용을 하기 위해서 휴먼 기계 바이오 이걸 좀 추천해 주신 것 같고 홍대. 그러니까 저는 이 원서를 홍대 학교생활 우수자 학생부 종합으로 이걸 갑자기 건설로 보내니까 저는 원서를 쓸 때 마지노선으로 쓰는 학과는 확실하게 내려놓고 쓰자는 게 제 원칙이에요. 그래서 홍대를 쓸 때는 내가 가고 싶은 데를 쓴다기보다는 여기는 떨어지면 안 되겠다는 생각으로 쓰는 그런 학과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왜냐면 홍대에서 저기가 제일 경쟁률도 치열하고 입결도 높거든. 저기 화공신 소재가. 그러니까 여기를 낮춰라. 그러니까 여기도 경쟁률이 낮은 건 아닌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여기를 지원하는 낮죠. 사람들이랑
학원을 지원하는 학생들이랑의 많이 차이가 이 나네요. 경쟁 풀이 좀 차이가 날 거다 이렇게 네. 생각이 들어서 마지노선으로 내가 쓰겠다고 하면 거기는 좀 확실하게 써보자 이런 생각으로 건설환경공학을 넣은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견 한번 참고만 하시고 원래는 이제 진짜 안전적인 걸 뭐 찾으려면 교과 하나 더 써야죠. 뭔가를 넣는 게 맞습니다. 예, 맞고 뭐 숙명여대 그렇죠. 뭐 이런 라인 이제 그쪽에서 하나 정도 더 쓰는 게 이제 확실하게 끝낼 수 있는 방법이긴 한데 이제 일단 9월 모의고사도 한번 보시고 예, 보시고 세기압 8이 좀 안정적이다. 그러면 뭐 홍대까지만 쓰셔도 일단은 저는 이 정도 학생 보면 괜찮다고 판단은 해요. 네, 이것도 네. 괜찮다고 판단이 되고 그리고 수능 점수를 봤을 때 공부를 어쨌든 그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친구고 그렇다고 보면 수능으로 만약에 여기서 결과가 좋지 않다고 하더라도 네. 수능에서도 어느 정도 받쳐주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2, 3등급 이내로 좀 다 들어오게 예, 되지 않을까. 열심히 하게 되면 원래 이제 공부도 역량이 열심히 있는 하는 친구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딱 놓고 보면 이제 사실상 거의 6학종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합격 가능성 보면 이제 다 별 하나예요. 두 개. 눈에 미친 거 아니야? 이럴 수 있는데 학생부의 경쟁력이 어느 정도 있고 약점도 있지만 경쟁력도 있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그냥 6학종으로 가도 홍대 정도에서 거의 끝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제 성균관대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셨는데 일단 학추는 좀 별로인 것 같다. 저희 의견은. 그래서 저렇게 학종을 2개 넣거나 아니면 그냥 뭐 고대로 지르는 걸로 해서 뭐 저는 이제 학추를 고대를 받아라 차라리 가정교육이지만 그런 의견이셨으니까요. 한번 참고 한번 해보시고요. 이렇게 되면 더 헷갈리실 것 같은데. 예. 근데 이제 저희는 의견만 얘기하는 거고 원래 컨설팅 받으면 더 헷갈려. 그럼 왜냐면 이놈 말 다르고 벌써 우리도 말이 다 달라. 과도 다 다르고 이놈 말 다르고 다른데 결국에 또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자기 마음대로 쓴다. 어차피 여러분들 마음대로 쓰시는 거 다 압니다. 저희도. 예. 그래서 의견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다음 사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